글을 잘 쓰는 아이와 글쓰기가 부족한 아이들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네, 멋진 문장, 긴 설명, 짧게 쓰는 거, 길게 쓰는 거 아닙니다. 그 차이점은 글쓰기 실력이 부족한 아이는 뭘 써도 끝에 가서 재밌었다인데, 좋은 글은 왜 어떻게 재밌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가족들과 놀이공원을 다녀왔는데 어쩌고 하면서 뒤에 가서는 오늘 하루는 참 재밌었다 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사실 잘 쓰는 아이의 글을 살펴보면 같은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나 어떻게를 넣어서 생생한 글을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쓰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보통 자기가 아는 것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남들은 지루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 갑자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쉽고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 볼게요. 바로 쉽게 글 잘 쓰는 법으로 보다 생생한 글쓰기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되시는 내용들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확인하세요. 자, 먼저 아이들이 가장 글쓰기 싫을 때가 언제일까요? 야, 맞춤법이 왜 이래?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등의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평가, 판단하는 말 들으면 우리도 하기 싫잖아요. 부담감과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글 쓰는 게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말 너무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글을 잘 쓰기는커녕 오히려 담을 쌓게 하는 말이 또 있어요. 야, 이렇게 좀 써봐. 여기 한번 꽂혀봐. 답답한 마음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글쓰기 실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키는 글쓰기와 자주 접촉하는 겁니다. 문장 구성이 좀 말이 안 돼도 쓰는 재미를 알아야지만 자주 할 수 있어요. 쉽게 글 잘 쓰는 법, 그 첫 번째는 포스트잇 활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대단한 거 할 거니까 똑바로 준비해. 야, 잘해야 돼. 글을 쓴다 하면 노트 꺼내고 필통 꺼내고 각 잡고 뭐 하고 이게 벌써 이런 느낌이라서 부담스럽고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벽돌 한 장 올리는 것부터 할 수 있어야 되죠. 처음부터 찝찝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거창한 말부터 떠올리면 글을 시작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노트 대신 메모지, 메모지 대신 포스트잇. 초보 아이도 글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먼저 최대한 가벼운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포스트잇은 일단 노트가 아니니까 그냥 몇 자 안 써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죠. 간단하고 작기 때문에 글 쓰는 느낌이 안 나죠. 포스트잇은 집에서 아이가 자주 머무는 곳에 붙여 놓으세요. 틈틈이 짧아도 한 줄이라도 편하게 써보게 하는 전략입니다. 글쓰기와 친해지는 건 글쓰기 실력 향상의 베스트입니다. 그래도 글을 쓰지 않는다, 글쓰기 너무 싫어한다 하면은 그림에 말풍선을 쓰거나 간단한 그 메모처럼 써도 훌륭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애는 뭘 쓸지도 모른다. 이러면 하루에 딱 10분만 타이머 맞춰놓고 틀려도 되니까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만 아무거나 써봐. 뭐 오늘 급식에 떡볶이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같이 아주 단순한 말도 됩니다. 둘째는 솔직한 감정으로 쓰고 이유를 다 붙이기입니다. 오늘 학원 가기 싫어서 너무 짜증이 났다. 이런 솔직한 자기 감정을 그냥 처음부터 툭 던져도 됩니다.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지조차 모르는 아이가 가장 하기 쉬운 글쓰기는요. 바로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두세 줄 쓰고 그럼 그걸로 끝나지 않아? 이런 의문 지금 딱 드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아이가 자기 감정을 쓰는 순간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더라? 내 마음이 정확히 어땠지? 하면서 생각이 순식간에 다른 기억으로 전이가 되는 겁니다. 분량이 저절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연상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예를 들면 아이가 머릿속으로 특정 장소를 딱 떠올리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그때 들었던 소리, 맡았던 냄새, 느꼈던 감정들이 세트로 이렇게 같이 활성화가 돼서 터져 나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솔직한 감정에 따라 떠오르는 기억은 아이들 사고 확장에 도움을 줍니다. 기억은 녹음기 틀어놓고 재생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네요. 우리는 뇌에 특정 기억을 하나 떠올릴 때 그 기억과 촘촘하게 연결된 여러 연상 경로를 한꺼번에 활성화시킵니다. 그런데 솔직하기만 하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그냥 감정 분출이지 좋은 글이 될 수는 없거든요. 솔직하면은 반드시 이유를 함께 써줘야 합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왜, 어떻게, 네, 이 두 마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정작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럴 때는 아이가 미처 몰랐던 자기 감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부모님의 질문이 필요하겠죠.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학원 가기가 짜증이 났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증이 난 건지, 또는 짜증이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이가 이 두 가지 포인트만 알고 써도요, 글이 훨씬 구체적이고 생생해집니다. 뭐 따로 뭔가 근사하고 포장된 말을 억지로 안 만들어도 되죠. 부모님이 뭔가 좋은 말을 넣으라고 다그치거나 있어 보이는 다른 표현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글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아이는 처음부터 글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네, 부족한 내 생각을 담은 문장 하나가 그럴싸한 10문장보다 낫다입니다. 네, 그치만 한 문장 쓰면 분량이 채워지겠어 싶으시죠? 자기 생각을 쓰면 분량은 늘어납니다. 아이들의 글이 저절로 두세 배 이상 길어지고 깊어집니다. 좀 투박하고 모자라더라도 자기 생각을 글에 담아야겠죠.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글쓰기 공모전에서 상을 받아온 지가 그래도 좀 됐거든요. 정말 문장에 군더더기 하나 없고 가독성 좋고 어른스럽고 그럴듯하게 잘 쓴 글. 네, 이건 진짜 아닙니다. 이 정도 짬밥이 되면 원고만 봐도 딱 감이 오겠죠. 네, 이번에 누구의 글이 상을 받을 것 같다. 뭐 요런 제 예상이 근데 과연 잘 들어맞을까요? 네, 저는 아직도 잘 못 맞춥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의 글이 덜컥 상을 받는 경우가 매번 생기더라고요. 저조차도 예측을 실패하는 겁니다. 글쓰기 심사위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뽑는 걸까요? 예, 이제야 저도 조금 감을 알게 됐는데요. 실제로 뽑혔던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에게 유채꽃 같은 사람이 돼주고 싶다. 들판에 그 흐드러지게 핀 유채꽃 그 시를 쓰면서 다들 그 아름다움과 긍정적인 느낌을 칭찬할 때 그 아이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또 다른 아이는 입회했을 당시에는 진짜 딱 3줄, 4줄 겨우 썼었습니다. 이 아이는 친구들이랑 시내 구경을 갔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겨우 핸드폰을 다시 찾았는데 화면을 켜니까 엄마한테 온 전화랑 문자가 잔뜩 들어와 있는 겁니다. 곧바로 엄마랑 통화를 했겠죠. 그 통화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두고 이 아이는 글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네, 휴대폰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계였구나. 예,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글쓰기 기술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들어가야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아이랑 대화할 때 학교에 왜 가니 물어보면 엄마가 가라니까요. 공부하러요. 아이들은 영혼 없이 단답형으로 대답하죠. 하지만 내 생각이라는 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에게 학교가 어떤 곳일까? 학교에서 내가 가장 자유롭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지? 부모님이 이런 식의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결과는 글쓰기에 대한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글쓰기를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뭔가 특별한 거 찾는다는 얘기죠. 일단 내 얘기 시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아는 것을 쓰면 내 피부에 잘 와닿고 더 쉽게 쓰지 않을까요? 내 이야기, 내가 아는 거, 내가 사는 일상을 소재로 하면 편안하고 쓰기 쉬워집니다. 말을 배우기 이전에 아이들이 벽에 낙서를 잘합니다. 어떤 아이는 학교 갔다 오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조잘댑니다. 이런 아이의 모습을 환영하고 자기 표현을 일상에서 많이 꺼내볼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면 글의 소재를 많이 찾을 수 있고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을 솔직하게 꺼내 쓰면 살아있는 글이 됩니다. 여러분, 쉽게 글 잘 쓰는 법을 배우려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아는 것도 매우 도움되겠죠. 다음 문장은 좀 아니다 싶은 구석이 있어요. 함께 찾아보시죠. 나는 오늘 주말이라서 엄마랑 마트에 갔는데 장난감 코너에 들러서 구경을 하다가 로봇을 사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해서 짜증이 났는데 아빠가 이따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하셔서 기분이 다시 좋아졌고 어떠세요? 일단은 숨 쉴 틈을 안 주죠. 읽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어디서 문장을 끊어야 할지 문장의 무한 루프예요. 저는 이것을 친절하지 않은 글쓰기라고 해요. 독자를 배려하지 않은 글쓰기를 뜻합니다. 다음, 네, 아이 글을 읽었는데 이게 뭔 말이지? 네, 이런 경우는 진짜 필요한 말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없어도 되는 내용으로 차 있는 경우죠.
글쓰기가 안 되는 아이들의 특징은 군더더기가 많습니다. 이게 이런 게 군더더기잖아요. 네. 그래도 군더더기가 없으면 명료하고 깔끔해지죠. 한 문장에 많이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계속 늘어지고 주어와 서술어가 손뼉을 치듯이 딱 맞아야 되는데 호응이 깨져버립니다. 네, 다음 혹시 어떤 글을 읽을 때 좀 피곤하다 이런 느낌 있으시죠? 네, 그건 내가 글을 읽으면서 나의 뇌가 이랬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기 전에 뼈대를 잡고 쓰지 않으면 그냥 손 가는 대로 막 쓰게 됩니다. 주소도 없고 결론이 확 달라져서 무슨 말인지 알기 힘들게 되죠. 그러면 읽는 사람이 매우 피로감을 느껴요. 이 경우 독자는 자기 뇌를 계속 써가면서 읽어갑니다. 글을 읽을 때 끊어진 연결고리를 독자의 논리로 메워가면서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쉽고 잘 읽히는 글은 쓰는 사람은 깊은 생각 속에서 쓰고 독자는 바로바로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글을 쓰는 이유는 저축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니고 어휘력과 사고력을 착착 저축하지 않아서죠. 이걸 해결하려면 따라서 독서 인풋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지겨운 소린가요? 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아이들이 접하기 쉬운 교과서나 문제집에 딱딱하고 뭔가 틀에 갇힌 문장 구조를 흉내내버립니다. 독서로 인풋을 쌓지 않아서 생동감이 없고 단순하고 지루한 글이 되죠. 그런데 초등 저학년 때 그 이전부터 좋은 책을 읽고 다채로운 표현을 접하면 표현의 재료가 쌓여있게 됩니다.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글쓰기 기술을 배우면 실력 향상이 비교적 빠를 수가 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없으면 나중에 분명히 한계가 온다. 네, 그렇거든요. 풍부한 독서 경험을 통해서 사고력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씩 건져 올리고 뺏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하기입니다. 두세 문장 쓰고 난 뒤 멈추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보게 하세요. 이걸 글쓰기가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문장을 다듬어가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글을 다 쓴 뒤에 하면 과정을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네, 눈으로 읽을 때는 문장의 어색함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낭독을 하면 글의 호흡 구간이 느껴지기 때문에 끊어서 단문을 쓰는 데도 좋고요. 자연스럽지 않거나 잘못된 문장을 찾는 데도 용이합니다. 지금 서랍 속에 포스트잇 찾으셔서 부모님이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라고 먼저 한 줄을 쓰세요. 그 다음 아이에게 바통을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글쓰기 종류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다뤄서 써야 하는 글에 잘 어울린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